다음에 두 번째, 위인론과 자질론이 있어요. 자, 위인론과 자질론이라는 것은 이제 보세요. 위대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것이 위인론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것이 위인론이야. 아주 위인론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위대한 사람이 당연히 리더가 되지.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되냐. 그래서 위인론이야. 위인론은 리더가 가진 역량은 개인의 고유한 자질이며 위대한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위인론인데, 리더자는 우리가 저기 그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나라의 뭐 저 임금이나 훌륭한 인물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늘에서 이렇게 딱 태어날 때부터 많이 이렇게 저기 그 된 사람이요,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사람이요. 그래 하늘이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뭐 대통령도 하늘이 내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위대한 사람들은 하늘이 낸다. 이런 사람들은 위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리더자는 위인은 하늘에서부터 이미 준비되어서 나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위대한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태어나는 거래.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자질을 가지고 특질을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는 거야.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인론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자질론은 뭐냐? 자질론은 또 반대지. 반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인론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하늘이 낸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에 리더를 하늘이 낼 것 같으면 지금 책방에 가보면 거의 다 책의 3분의 1이 다 리더십에 관계된 건데, 여러분 아무 책방이나 가보세요. 3분의 1이 거의 다 리더십에 관계된 거예요. 뭐 인간관계, 뭐 성공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책방에 가면 3분의 1 정도는 리더십에 관계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리더십에 관계된 책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을 보면서도 리더십은 만들어지는 거지 태어나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배워서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위인론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난다. 아예 처음부터 여기 위대한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다고 보는 게 위인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위인론에는 세 가지 리더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독재적 리더십이 있어. 독재적 리더십. 독재적 리더십은 리더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집단을 리드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왕들은 죽을 때까지 왕이죠. 그거는 이게 독재적 리더십이죠. 생존해 있는 동안 집단을 리드하니까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생존해 있는 동안 집단을 리더해요. 리더는 추종자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 왕이. 예를 들어서 뭐 저 리더자가. 독재적인 사람은 밑에 사람들의 의견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해버리잖아. 그게 독재잖아.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어디까지가 독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민주적 리더십과 독재적 리더십의 차이는, 민주적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이렇게 수렴한다는 것이고, 독재적인 사람은 자기 혼자 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지. 그러나 의견 수렴이 적다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리더는 추종자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 추종자는 독재적 리더십에 불만이 많고 적대감을 드러낸다. 자, 독재적 리더십이 자기 혼자서, 리더자 혼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추종자들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따라가야 되니까는 어떤 데는 동의되지 않은 것을 내가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내가 동의를 했으면은 그냥 불만이 별로 없는데 동의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만이 많아. 적대감도 생겨. 그래서 자꾸 혼자서 다 해버리면 나중에 막 적대감이 생겨가지고 불신하게 되고 끌어내리게 되고 막 교체하게 되고 바꾸게 되고 그게 독재적 리더십이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독재적 리더십은 어떤 위기에서는 순간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상태가 항상 위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민주적 리더십을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그 사람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이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경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경청을 많이 해야 돼요. 내 말을 조금 하고 경청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하더라도 상담의 핵심이 뭐예요? 상담의 핵심은 그 사람의 문제 해결 있잖아요. 자, 문제 해결은 그 사람이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그 사람이 더 잘 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하려고 결심을 했어. 이혼을 하려고 결심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상담사를 찾아왔어. 자, 그 사람 벌써 결정을 한 사람이 아니야, 한 사람. 이미 마음에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찾아오지. 이혼하려고 마음 안 먹었으면 상담사 찾아오겠습니까? 아니잖아. 그 마음에 이미 결정을 해갖고 왔어. 근데 상담사한테 와서 얘기를 들어볼 때, 아, 내가 이렇게 이 사람도 나하고 동조를 하는가 아니면 생각이 틀린가 참고 삼아 상담사를 찾는 사람도 있어. 네. 또 아니면 위로 좀 받으려고 내가 지금 이쪽으로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으니 네가 좀 나 좀 달래가지고 나 이혼 좀 아내게 좀 해줘라 이런 생각도 있어서 상담하는 것도 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우리가 이 상담을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상담사가 말을 다 하면 독재잖아. 그죠? 지 주관만 다 얘기하고 지 생각만 다 얘기해.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잘하려면 어떻게 돼? 경청을 잘해야지. 그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치도 이 민주적인 정치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안 있어요. 내려와서 남의 얘기 듣고 돌아다녀. 좋은 임금은 왕은 항상 왕의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왕은 가끔 가다가 어사처럼 좀 이렇게 백성들도 한 번씩 돌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리더자는 항상 앞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리더자는 가끔 그 구성원들 저 밑에 발 밑에도 가서 서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리더자. 물론 때로 공식적으로는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항상 공식적인 게 아니잖아. 비공식적일 때는 그 사람 뒤에도 서보고 옆에도 서보고 가까이도 가서 보고 발밑에도 가서 서보고 이런 사람이 훌륭한 리더자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독재적 리더십은 추종자가에게 불만이 많고 적대감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안 좋은 게 더 많잖아.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 어때요? 그래서 그분은 독재요, 민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거수로 하잖아. 다 표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하나씩 다 들잖아. 다 의견 물어보는데 뭘 독재라고 그래? 의견 다 물어보는데. 그렇지.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독재적 리더십. 이거는 근데 불만이 많고 적대감을 드러낸다는데 이 북한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하고 적대감을 막 가지고 그래서 김정은을 막 때려 죽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 그치? 참 희한해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어쨌든 독재적 리더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주적 리더십이야. 민주적 리더십은 자신의 추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보다 추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추종자를 리드하는 것은 독립적 리더십과 거의 같아요. 하지만 추종자는 리더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요. 적대감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리더가 부재하더라도 추종자는 자신의 일을 잘해 나간다. 이런 장점이 있다. 자, 요거 민주적 리더십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청취해야 되다 보니까 이 정치도 뭐가 필요할까요? 여론이 필요하지. 여론. 그 여론에 민감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매 주마다 뭐 우리가 대통령도 뭐 여론이 지금 뭐 몇 프로다, 뭐 40 몇 프로다, 지금 뭐 60%다, 막 이렇게 그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한다는 것은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론을 만약에 조작해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웃기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 리더십은 내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듣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민주적으로 한다지만은 원래 말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 근데 몇몇 떠드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커가지고 다 그런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만약에 90%는 말 안 하고 그냥 마음속에 결정을 해. 근데 그 중에 10명이 반대하는데 그 10명이 막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막 떠들어서 막 정신없이 막 만들고 모든 여론을 다 그렇게 만드는데 막상 투표해보면 어떻게 될까? 떠드는 사람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안 떠드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지. 네?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정치가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10명은 떠들지만 9명은 아니 90명은 안 떠들어. 그리고 이미 그 사람들은 저 물밑에서 이미 결정을 한 사람들이요. 그런다고 소리만 지른다고 여론만 가지고 믿고 그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지. 네, 진정한 리더자는. 네. 예? 침묵하는 다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떠드는 사람하고 의견이 같다고 보면 절대 안 되는 거다 이거지. 네.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떤 게 크게 목소리 높고 막 떠드는 사람이 더 막 많은 것 같고 막 이 정권이 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막상 딱 투표해 보니까 그래?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의 착각. 네. 그래서 정치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 그 사회복지사는 둘을 알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정치가보다 훨씬 나아. 이건 유광수 교수만 내 개인적인 생각이요. 이거 가지고 또 정치에 얘기했다고 뭐 그렇게 시비 얻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 그래서 민주적 리더십이다 이거야. 민주적 리더십. 그래서 리더가 추종자를 리드하는 것은 독재적 리더십과 거의 같아요. 근데 추종자 리드하는 하지만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르냐? 추종자는 리더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 그러니까 아까는 반발하고 반항하고 적대시했는데 의견을 많이 듣는 리더자는 막 반박하고 적대시하는 게 조금 줄어. 그죠? 왜냐하면 의견을 많이 들었잖아. 남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적대감은 없다. 가장 중요한 점은 리더가 없더라도 추종자들이 흔들리지 않아.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독재는 갑자기 리더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추종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네. 아주 그냥 리더가 없어졌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지금 뭐 그냥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 민주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자가 만약에 부재 중이다. 그래도 사회는 잘 굴러가. 잘 굴러가. 뭐 다시 하나 뽑으면 되지 뭐. 가지고 하나 뽑으면 되지. 근데 독재는 워낙 독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 부재가 돼버리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다 물어봐. 너 뭐 어떻게 생각이 어떠냐고 막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아우성이고 난리가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죽어봐. 난리 나겠어요? 난리 나지. 안 날 수도 있어. 우리가 또 잘 모르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죽어봐. 그럼 난리 나요? 뭐 그렇게 크게 난리 나지 않아. 또 뽑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재와 민주적으로 봤을 때 리더자가 부재 중일 때, 민주적인 리더십은 그 리더자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일을 해나가는 거지. 자,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리더가 부재하더라도 추종자는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간다. 여기 이제 민주적. 그러니까 독재가 낫겠습니까? 민주적 리더자가 낫겠습니까? 민주적 리더자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기관에 가서 취업을 할 때는 민주적인 리더자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유방임적 리더십이 있어요. 이건 독재도 아니고 민주적도 아니야. 그러면 뭐냐? 자유방임적 리더십이야. 자유방임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추종자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리더십도 발휘하죠.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자리만 있고, 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방임적 리더십. 리더자가 니네들이 알아서 할 것 같으면 거기 왜 그 자리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여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니까 여기는 굉장해. 그지? 이 사람들은 리더자 같아. 근데 리더자는 뭐예요? 따라가잖아. 거꾸로 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방임적 리더십은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바지사장. 바지사장이 뭐예요? 사장도 그냥 바지사장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좋지 않은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냥 이 폼만 세워놓는 거야. 허수아비야.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자유방임적 리더십이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위인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위인론에는 이 세 가지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리더십을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리더십을 구분해 놓은 게 있는데 위인론이 있고 자질론이 있어. 자질론.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 리더십. 자, 우리가 여기서 위인론에서 지금 배웠어요. 위인론은 내용이 위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냈어. 하늘이 낸 사람이야. 아무나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잖아. 하늘에서부터 정지를 해주고 하늘에서부터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이 있었다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질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갔죠. 각별한 관심을 갖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더십은 리더의 고유한 자질이야. 그래서 이 위인론에서 리더십은 리더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자질,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질이. 저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유한 자질이 있다. 그 다음에 위인론에서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리더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위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더는 영웅적이다. 그리고 신화적이야. 운명적인 존재다. 자, 리더자 태어날 때부터 아예 리더십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영웅이잖아. 영웅. 그래서 영웅주의, 영웅적이다.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신적이잖아. 태어날 때부터 신이 만들어주고 하늘에서 정지를 해주고 하늘에서 뭐 이렇게 하늘을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신화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운명적으로 저 사람은 어차피 리더자로 죽게 돼 있다. 뭐 어차피 저 사람은 리더자로 태어났다. 운명적으로 뭐 사주팔자 뭐 다 관상 이런 거 다 봐가지고 운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 요게 위인론입니다. 자, 요 위인론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자질론을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질론은 리더의 유형에서 아까 보면은 리더의 유형에는 자질론에서 독재적, 민주적, 자유방임적 리더. 아까 자질론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런데 효과적인 리더의 자질은 자질론에 아까 자질 특성과 성격이 같이 묶인 거가 자질론이라고 그랬잖아요. 특성 플러스 성격이야. 자, 그럼 이게 자질론이야. 그러면 효과적인 리더의 자질을 보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능, 지적인 능력. 그래서 이 지능이 있어야 되고 또 자질적으로 창조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특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자신감. 그래서 항상 이 자질로는 벌써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 자아존중감,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효과적으로 리더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배워야 된다. 많이 배운 사람, 지식, 머릿속에 지식이 꽉 차야 좋은 리더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신용이 있어야 된다. 신용. 그래서 말한 약속은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그 다음에 자질, 동기부여, 동기. 그리고 때로는 그 팀을 이끌고 갈 때 어떤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자, 요게 자질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이 더 리더자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이제 선택을 해볼 거예요.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보겠습니다. 카리스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리스마는 두 가지 단어가 합친 거예요. 카리스 플러스 마예요. 카리스마. 자,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은사라는 뜻이에요. 은사. 이 은사를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이것은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이 뜻은 어디서 누가 준 거냐? 신이 준 거야. 신이 준 것이야. 그래서 신이 준 특별한 선물이. 이게 카리스마.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리스마로 딱 했을 때,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네.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 신이 그 사람에게만 준 거야.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눈빛도 봐도 다른 사람은 눈빛이 똑같은데, 그 사람의 눈빛은 뭔가 달라. 우리하고 보통 사람과 달라. 왜냐하면 신이 준 거잖아.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신에게부터 받은 특별한, 이 신에게서 받았으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기 때문에 오직 그 사람에게만 있는 거야. 그게 그 사람에게만. 그게 이제 카리스마, 은사.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준 선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여기 아까 했잖아요. 신이 하늘이 부여한 예외적인 자질의 바탕을 둔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부여한 예외적인 자질.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질. 하늘이 신이 준 다른 사람에게 없고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있는 이 자질.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하늘이 부여한 예외적인 자질. 여기에 이제 바탕을 둔 리더십을 우리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질에서는 확고한 자신감이 있죠.
남들이 없는 자신감, 분명한 비전에 대한 확실한 신뢰, 그 비전을 자기가 이룰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개성 강한 행동, 그리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태도, 조직 환경에 대한 민감성,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발한 행동 등이 있고요. 추종자들은 리더에 대해서 강력한 신뢰, 애정과 복종, 높은 기대 등을 보이며 자발적으로 리더의 명령을 수용하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서 설명을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